네, 자세한 코로나 상황 전문가 두 분과 살펴봅니다.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 위원님. 일단 1,5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휴일 영향이긴 하지만 일단 폭증세는 조금 막은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은 확산세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제가 보기에도 환자가 늘어나는 요인들 그리고 환자가 줄어드는 요인들이 이렇게 대치하는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일정한 선을 만들어서 그 선에서 약간의 변동만 있고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지는 않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확산세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요인이 그러니까 대규모 집단 감염 같은 게 하나 발생하면 갑자기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대신 한꺼번에 크게 줄어들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 꽤 길게 갈 가능성이 있고 언제든지 환자 수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도권 거리두기는 2주가 더 연장된 거고요. 비수도권은 3단계인데 부산, 대전, 제주는 4단계인 건가요? 원래 4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도권과 부산, 대전 이런 그 광역단체고 기초단체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경남에 몇 군데가 있고 강원도에 있는데요. 이런 곳들도 동일하게 이제 2주가 연장이 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한 가지. 카페나 식당 영업이 밤 9시까지로 1시간 줄어든 대신에 백신 접종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서 백신 접종한 사람 2명이 있으면 4명까지 밤에도 모일 수 있다는 건데 현장에서는 이게 백신 접종한 사람 어떻게 확인하지? 이것도 좀 혼선인 것 같아요. 어제 나온 그 대책은 그러니까 오늘부터 적용되는 대책은 그 고육책이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고육지책. 어쩔 수 없이 내린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가 별로 없고요. 실제로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대책이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백신을 다 맞은 분들은 그 식당이나 카페에 4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2명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 2명 있으면 4명이 모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집에서는 안 되는 거죠? 집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치도 상당히 좀 답답한 그런 조치인데요. 접종은 대개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완료 증명서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휴대하면 이제 확인받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계신 분들은 지금도 식당에서 뭐 6시 이후에 뭐 좀 그 2명 이상 모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손님 입장에서 짜증을 내거나 하면 굉장히 접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나머지 조치들도 지금 보면 첫 번째로 문제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10시에서 9시로 내리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9시부터 10시 이후 10시까지 1시간 동안 얼마나 바이러스 전파가 강화되느냐 뭐 이런 과학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현재 확산세가 무서우니까 확산세를 좀 잡기 위해서는 영업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 그다음에 백신 접종을 지금 정부가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목표를 크게 잡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서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약간의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 이런 논리를 단순히 짜깁기 한 그런 조치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 확산세를 잡는 어떤 그런 그 큰 그림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좋아하기보다는 사실상 그 백신 다 맞은 사람들 우리는 30, 40대 고객이 많은데 홍대 이런데요. 근데 다 맞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 조치가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다. 오히려 영업시간 줄어들어서 큰 손해다. 이런 또 불만도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의 분석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체 우리 지금 그 백신 접종 완료율이 22%인데 그중에 46%가 60세 이상이거든요. 젊은 사람은 이제 얀센 백신 맞은 사람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오히려 영업 시간이 1시간 줄게 되면 사실상 이제 한국의 독특한 음식 문화가 2차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이 2차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집중된 카페 같은 데는 타격이 훨씬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항상 얘기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백신 접종률을 올리겠다는 목표에 거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조치가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집에서는 또 안 된다는 거요. 그 감염되는 게
장소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닌데 집에서는 백신 맞았더라도 4명이 안 되고 식당이나 카페는 되고 이런 조치에 대해서 좀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2주의 어떤 그 경과를 보고 아마 그 2주 후에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위원님께서 고육직책으로 지적하신 표현이 적절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업 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좀 추가적인 보완책으로 아마 내놓은 정책 같고 4단계 지역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사실 18시 이전에 또 4명이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자영업 식당 카페 하시는 분들의 실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현재 어떤 수익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 좀 면밀히 파악해서 또 연령대별 이용하는 장소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추가적인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백신 접종에 최근에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는데 공급 차질이 생겼던 모더나 몇 회분이 들어오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본래 예정했던 것만큼 들어오는 건가요? 이건 조금 이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7월 셋째 주에 들어오기로 한 물량이 연기가 됐죠. 예. 그리고 8월 초에 들어오기로 했던 물량의 절반 이하가 들어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두 차례 조치를 해서 차관이 미국에 가서 모더나 그 경영진을 만나서 우리 발표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예정됐던 물량 다 그다음에 추가 물량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것이 9월 초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어제 발표한 것을 보면 추가 물량은 일단 없는 것으로 추가 물량 그렇군요. 도입은 이제 사실상 어제 발표는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오기로 한 물량은 대체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까지 7월, 8월에 들어올 만한 그 모더나 백신의 양이 한 1,000만 회분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물량은 한 250만 회분이 되고 이제 700만 회분이 들어오니까 1,000만 회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원래 계획대로 들어오는 물량에 불과할 뿐이지 추가로 들어오는 물량은 없다. 하지만 어쨌든 한 예. 700만 회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 젊은 층 49살 이하가 이제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요긴하게 쓸 것으로 보입니다. 40대 이하가 이번 달 말에 맞는 백신은 화이자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모더나 공급이 좀 풀리면은 9월 접종자는 모더나일 가능성도 높은 건가요? 이제 어제 방역당국도 그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물량을 모더나로 일부 이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접종 간격도 손을 볼 수 있다. 지금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가 다 6주로 늘어났는데 예. 물량이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4주로 당길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했거든요. 2차 잡혔어도 조금 조정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이번에 맞는 분들이 다 2차는 9월 말쯤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격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전에 맞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엄청 혼란스러운 것이죠. 백신이 막 바뀌고 간격이 예. 바뀌니까요. 일단 뭐 2차 접종 날짜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건 좀 유념을 해둬야 될 필요가 있는 어제 것 같고. 방역당국 길은 열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요. 백신 물량의 변수가 되는 게 루마니아에서도 또 백신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 보통은 백신 접종률이 우리랑 엄청 차이가 나던 국가에서 조금 주는 형식이었는데 루마니아는 우리랑 별 차이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루마니아는 우리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정치적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요. 예. 그러니까 그 루마니아는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이제 독재를 겪은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 불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루마니아는 EU의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EU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EU에서 물량을 한꺼번에 확보를 해서 예. 각 나라의 인구 비례별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루마니아는 인구 비례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EU가 확보한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적 불신이나 뭐 백신에 대한 불신 때문에 국민들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6월 이후에 거의 접종률이 오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접종률이 20% 조금 넘긴. 그러니까 이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많은 백신이 들어왔는데 예. 백신을 맞지 않으니까 남는 백신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는 지금 그 아일랜드에도 70만 회분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에도 110만 회분을 팔았고 몰도바나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는 또 50만 회분 정도를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물량이 올해 말까지밖에 쓸 수가 없는 그런 물량들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는데 지난해 그 코로나 초기 때 루마니아가 이 진단 키트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했을 때 우리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나라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 처음 알려진 것처럼 기부는 아닙니다. 예. 스와프 형식으로 간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추후에 뭔가를 이제 또 갚아주면 되는 갚아주는 거니까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도 9월부터 11월까지 우리가 받은 물량을 다시 돌려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방식으로 될 것 같고요. 조만간 결정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들어오는 백신이 이거
유통기한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정부가 11월까지다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백신에 그 쓸 수 있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네, 보통은 계속 지금 백신을 출시하고 나서 계속 추적하면서 상태를 파악하기 때문에 초기에 나왔을 때는 뭐 6개월까지 했을 때 6개월까지 이상이 없었다. 예. 또 이제 출시되고 1년이 되면은 그 보관했던 것이 1년이 지나도 문제가 없겠다. 이러면서 유효 기간이 점점 관찰하면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아직까지 6개월 정도는 뭐 충분히 출시될 때 지정된 유효 기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지금 같습니다. 11월이면은 석 달 정도 이제 남은 상황인 거고 그 정도면은 전혀 백신을 쓰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주의를 해야 될 거고 우려도 되는 게 해외에서 백신을 이제 들여올 때 그 상태를 잘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제 출하 승인을 할 때 백신을 만들어준 서류적인 검토라든지 또 실제 백신의 일부 샘플을 추출해서 거기에 담겨 있는 항원 어떤 성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출하 승인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유 의원님 지금까지 뭐 백신 접종 좀 속도가 지체되는 면도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씩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모더나도 더 들어온다 그러고 또 루마니아에서도 좀 온다 그러면 추석 전까지는 상당히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건가요? 정부가 이제 추석 전까지 70% 전 국민 70% 1차 접종을 하겠다. 예. 한 17%쯤 남았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2차 접종을 마치다고 했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계획대로만 한다면 그 물량의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큰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는 이제 물량들이 계속 지체되는 바람에 혼선을 빚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그 49살 이하 되는 분들 그 사전 예약률이 낮다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다음 달 17일까지 마음대로 또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 예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접종을 회피한다는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70% 달성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만약에 달성이 되면 이제 추석 연휴 때 그나마 좀 한숨은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백신 맞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백신의 종류도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저런 궁금증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거에 비해서 화이자가 한 5달 지나고 나면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가요? 네, 이것은 이제 영국에서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른 건데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같이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변이 바이러스 출현 전후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면역을 형성하는 기전에 좀 두 백신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파이저 백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약간 예방 효과가 여전히 좀 높고 물론 이제 두 백신 둘 다 중증으로 예방하는 효과는 둘 다 뛰어나기 때문에 두 백신의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우리가 모르게 무증상 감염으로 지나가신 분들이 자연 항체가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백신을 안 맞으신 분이 감염이 좀 덜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백신 효과는 유효하고 중증으로 예방하는 효과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최근에 이제 돌파 감염 비율이 이제 자꾸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백신의 효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돌파 감염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누적 확진자 수가 증가할수록 돌파 감염 누적 확진자 수도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백신의 효능이 특별히 떨어진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또 백신 접종을 맞으시는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게 되면 확진자 중에서 돌파 감염 비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 역시 그건 이제 백신 접종을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접종 완료자 중에 예. 생긴 돌파 감염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 연구만 보면 지금 설명해 주신 거를 토대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 화이자는 맞고 나서 2, 3개월 내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효과는 더 뛰어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효과는 화이자보다 지금 연구 결과로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 지속 기간은 좀 더 오래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60%가 예. 계속 유지됐고요. 어떤 게 더 맞는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까? 글쎄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그 두 가지 면역을 형성하는 방어 기전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예. 이론들이 있어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포 면역을 더 자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 기간이 더 길어진다라는 이론이 있고요. 예. 하지만 중증 예방 효과는 둘 다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백신 관련 궁금증 두 번째 궁금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화이자 백신 맞고 나면 보통은 1차가
2차, 그러니까 1차 때보다 2차 때 더 아프다고 하는데 맞고 나서 1차가 더 아프다면 이미 코로나를 앓고 지나갔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요. 예. 그 백신을 맞았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통증이나 부작용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적습니다. 화이자 맞으신 거죠? 예, 나이가 적은 사람은 그만큼 이제 통증이 더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 그 증상들이 많은 거죠. 그건 왜냐하면 몸의 면역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항체가 생긴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상태는 두 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병을 알았을 때, 그 병을 앓게 되면 몸에서 자연히 항체가 형성이 되면서 면역 상태에 이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역할을 해주는 백신을 맞았을 때. 예. 그런데 이제 한 차례를 맞았는데 통증이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예.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몸에서 이미 면역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항체가 생겼을 가능성.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몸에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예. 이제 통증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차를 맞았는데 화이자가 굉장히 통증이 심하거나 했을 경우는 그 몸에서 한번 자연적으로 알아서 항체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데 이것이 의학적으로 어떤 과정과 통계 수치를 갖고 있는지는 아직 없습니다. 예. 근데 통상 면역이 미리 한번 앓게 되면 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을 때 오히려 통증이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유재석 의원님 맞고 나서 어떤 증상 있으셨어요? 저는 뭐 거의 통증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통증이 없는 건 괜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젊은 분이 상대적으로 이상 반응을 많이 호소하긴 하지만 예. 또 어떤 이상 반응의 정도에 따라서 백신의 면역 형성 반응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는 아직 없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큰 이상 없이 또 이제 좋은 항체를 만드셨을 것으로 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대로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1차 때가 더 아팠다. 그러면 앓고 지나갔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상황을 가정해 보면 그러면 1차가 더 아픈 분들은 남들보다 백신 맞았을 때 항체가 더 많아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자연면역이 생기신 분들에게 추가적인 접종이 되면 더 항체가 많이 생겼을 가능성은 있겠는데요.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제 뭐 1차 때 조금 이상 반응이 심했다고 해서 과거에 자기도 모르게 앓고 지나갔다고도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사실이 그렇다는 거고 사실은 또 맞아봐야 아는 거고 또 이제 중증 이상 반응 같은 것을 좀 주의하면서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벼운 어떤 이상 반응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좀 크게 두려워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백신 관련한 다음 궁금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모유 수유하는 분들 고민이 많다 그럽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임산부가 화이자 백신을 맞고 모유색을 봤더니 살짝 이게 연녹색으로 변했다, 모유가.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분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걱정돼서 뭐 아이한테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연녹색으로 변하는 요인이 이제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드셨던 식품, 특히 녹황색 채소 같은 걸 많이 드시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색깔이 변할 수가 있고 예. 또 드물게 어떤 약물이라든지 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색깔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엄마가 이제 항체가 있게 되면은 그것이 태어난 아기에게 항체를 전달해 줄 수도 있고 또 모유 성분에도 이제 항체가 발견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항체를 전달해 줄 수가 있는데 다만 이 항체는 이제 먹어서 아이에게 면역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항체가 있는 모유를 수유했을 때 아기에게 어느 정도 보호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예. 모유에 충분한 항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유에도 항체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모유 수유하는 분들은 상당히 뭐 먹는 음식 하나까지 조심을 하는데 코로나19 백신을 안심하고 맞아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심하고 예. 맞으셔도 되겠고 예. 또 식품 때문에 색깔이 변한 경우에 또 안심하고 모유 수유를 지속하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예. 다음 궁금증은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한 내용인데요. 함께 보시죠. 요즘에 저희 스튜디오도 그렇지만 감염 차단을 위해서 투명 가림막 세워놓는 곳들 많습니다. 학교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찾아보니까 이게 연구가 여러 군데서 됐더라고요. 예. 미국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됐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가림막이 공기의 흐름을 차단한다. 이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기 예.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감염 위험이 높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공기 흐름을 차단하게 되니까 이곳에 이 비말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이러스가 모여 있는 데드존을 만들어서 감염 위험을 키운다. 이렇게 예.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것은 이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고요. 실생활에서 우리의 방역 수칙을 보면 투명 가림막을 교실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환기를 시키지 말아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했던 건 뭐냐면 환기가 전혀 안 되는 환경에서 투명 예. 가림막을 설치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예. 그렇지만 우리의 방역 수칙은 투명 가림막도 설치를 하고 환기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자주 좀 세척을 그러니까 해줘야 이제 될 두 것 같아요. 가지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예. 투명 가림막을 했다고 해서 환기를 자주 하게 되면 예.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바로 이제 제 역할을 하는, 왜냐하면 투명 가림막은 우리 침방울이 옆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튀지 않는 역할을 하니까요. 두 번째, 이 데드존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가림막을 자주 소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근처에 바이러스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데드존이 형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림막이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림막도 역할을 하지만 환기도 같이 해줄 경우에 가장 네.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걱정이 교수님 예를 들어서 저희 사이에도 가림막이 지금 이렇게 있지만 만약에 확진자가 이 가림막 앞에 있다가 지나가면 가림막에 비말이 좀 남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충분히 남죠. 그래서 이제 직접 튀는 비말이 바이러스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은 차단해주는 효과는 있지만 작은 비말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공기를 통해서 전염될 수가 있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작은 양으로도 쉽게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림막 차단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의료진이 쓰고 있는 어떤 쉴드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환자의 비말이 직접 튀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상황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이들도 수능 시험 보고 이럴 때 가림막하고 시험 보면은 환기를 자주 하기도 좀 힘든 여건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싶은데요. 수능에는 예. 투명 가림막이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식사할 때만 종이로 된 그 가림막이 예.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고3이나 시험 보는 학생들은 다 백신을 맞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시험 볼 때 가림막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식사할 때만 설치하는 종이 가림막을 나눠줍니다. 예. 그래서 백신 접종이 최근에 이렇게 속도를 조금씩 내고 또 추석까지 한 70% 1차 접종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단어가 위드 코로나입니다. 정부도 본격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뭐 생활 방역 그래서 예. 이제 생활과 방역을 같이 공존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방역을 전혀 안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될지는 조금 더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를 걸려도 되는 병인가, 그 위중증이나 사망만 없으면 걸려도 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치사율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제 치명률이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예. 우리가 이제 걸려서 치명률 사망까지 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치명률 지표로 우리가 뭐 위드 코로나 단계를 조정하기에는 너무 시간차가 많기 때문에 예, 치명률은 좀 굉장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지표가 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고 해도 이제 코로나19가 혈관 같은 데 침범했을 때 그 혈관에 생긴 염증이 향후에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심뇌혈관 질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위중증과 사망은 중요한 지표지만 좀 그 외에 걸렸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또 사회적인 비용 이런 것도 같이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예. 이제 돌파 감염이 생겼을 때 대부분 괜찮지만 또 치명적인 감염이 생기시는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예. 보호 효과, 또 백신 접종을 캠페인을 해도 이제 안 맞는 분들이 계속 계시길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위드 코로나 정책 이런 거에 대한 좀 다양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 의원님, 싱가포르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독감의 치명률이 더 코로나가 독감보다 좀 낮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1차 접종 70% 기준에서 위드 코로나를 이렇게 선언했었는데 우리도 그 기준에 따라갈 수 있을까요? 싱가포르하고 영국 사례를 보면 예. 위드 코리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참고가 됩니다. 싱가포르는 워낙 그 초기 방역부터 잘 돼 있었고요. 한때 환자가 나왔을 때 강력한 방역 정책하고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백신 접종률이 순식간에 크게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률도 집단 면역을 형성할 만큼 높고 예. 발생 자체도 상당히 적절하게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률이나 치명률이 독감보다도 훨씬 낮거든요. 독감이라는 게 바로 이제 위드 독감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독감이
매년 수만 명이 걸리고 수만 명이 죽지만 그 정도는 감당 가능하다고 해서 백신만 맞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예. 우리는 아직 지금 4차 유행의 단계고 예. 접종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직은 위드 코리아로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댕겨야 한다면 최대한 백신 접종을 높이고 지금의 유행세를 가라앉힌 연말쯤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 교수님 끝으로 이 부분 간략하게요. 지금 가을 장마 시작됐고 저희도 태풍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러면 습도가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감염 위험이 높아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가지 두 가지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 둘 다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습도가 많아지게 되면은 비말이 상대적으로 멀리 나가는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장점이지만 그만큼 또 실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면 또 감염 위험 요인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사람들이 또 만나는 모임을 좀 취소할 수 있다면 모임이 예. 줄어든다면 또 사적인 모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비가 오더라도 계속 방역수칙 준수 많이 모이시는 걸 밀집된 데서 많이 모이시는 것을 피하시고 계속 환기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비 같습니다. 적게 올 땐 또 환기도 좀 잘 시켜야 될 것 네. 같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